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 없는 종창 토크.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네. 장윤선 편집장 항상 이렇게 시작했지 않았어요? 그 지난주에 장윤선 기자를 그리워하시더니 이번 주에도 장윤선이 없는 장윤선의 팟짱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제가 저희 아버님 생신이어가지고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뭐 매제도 팟캐스트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언제 낫는다냐?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 온다냐 해서 한 2달쯤 걸리면 될 테니 그렇게 많이 아파? 이러는데요. 장윤선 기자 기다리는 사람이 그러면은 많습니다. 저 아버님한테 어디 그 몸에 좋은 거 시골에 있잖아. 아이 그거 좀 하나 가려오지.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언제 돌아오냐 이런 질문들 저도 뭐 주요 인사들 만날 때마다 듣고 있는데 지금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지금 복귀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몸이 좀 근질근질하실 것 같은데 아주 화병 나갔어 이제. 아니 그래서 저는 2주일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기다리는데요. 네,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인내심이 언제 바닥날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원 방송을 해 나가면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종창 토크 또 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김창수의 눈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저희가 바디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수의 눈입니다. 어제 오늘 며칠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은 날이 굉장히 꾸물꾸물대는 그리고 바람도 찼던 날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1980년 5월을 생각했습니다. 1980년 봄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 저는 이맘때쯤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서서 아이들 소식에 가슴 졸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저를 돌이켜보면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흘린 눈물의 그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을 작년 이맘때쯤에 흘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잊지 말자고 했는데 어느새 올해는 제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늘이 대신 눈물을 흘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잊지 말자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어느새 잊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고 한지 엊그저께였는데 조금이 지나자 어느새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때 맞춰서 타이밍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억 원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하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런 정보는 결국은 세월호 때문에 내 지갑은 꽁꽁 얼어붙는데 세월호 가족들의 지갑은 빵빵해진다는 그러한 마타도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말로 지독하고 잔인한 마타도입니다. 또 먹혀 들어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마도 그것을 노린 것이겠지요.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그런 심리적 효과 때문에 아마 먹혀 들어간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 5월 달에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 공식적인 집계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왜 경제 문제가 세월호 탓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가 살아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하면은 경제 살리기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정권하에서 부패한 사회 구조하에서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밤하늘에 별이 되고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 한, 밤하늘의 달이 세상을 비추는 한 아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16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였어요. 잊지 않겠다는 김창수 원장님의 말씀 저희가 계속 되새겨 보는데 지금 이 정부는 잊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4월 16일 참사 1주기 추모 문화제를 마치고 시민들이 국화를 들고 광화문 분향소 가서 분향하겠다고 했는데 광화문 그 세종로 사거리에 경찰이 이른바 근해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분향을 막았는데 두 분도 4월 16일 그날 정말 가슴이 아프시고 눈물 흘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저도 시청한 문화제에 나가봤어요.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시고 의외로 이 어떤 그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 보수 언론 종편의 총 공세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어떤 그 젊은 친구들 어떤 청년들 정말 스펙 쌓기에 바쁘고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바쁜 이런 어떤 그 젊은이들이 많이 어떤 현장에 나와서 주축이 됐다는 것이 참 신선했습니다. 이건 가스통 할매들 분위기하고는 네. 역시 이쪽 분야는 좀 집회 분위기가 달라요. 예, 푸릇푸릇한 네. 이 새싹 같고 5월의 실록 같은 이런 어떤 그 젊음이 넘치는 걸 봤습니다. 또 그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또 어떤 생활이 팍팍하고 또 아이들을 잃은 어떤 부모의 심정으로 네. 있는 많은 서민들 또 시민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아픔을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여러 어떤 고통스러운 현상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시행령 또 세월호 인양 이 산적한 문제들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그야말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이런 어떤 그 사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제히 질문하는 것은 딱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사실은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대에서 사진 싣고 지랄 연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니들이 뭐 국가를 부정했냐 태극기를 부정했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태극기란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재난과 참사의 현장에서 이 재난 트라우마에서 이 국가란 무엇인가 이 존재에 대한 질문 이것이 그 어떤 서울광장 전체 분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선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태극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전체 어떤 민심을 일부 소수가 왜곡시키는 아주 돌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뭐 유시민 장관 책 선전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유시민 장관 팟캐스트에 나가고 나서 밥도 먹었다 그러던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데요. 보리굴비 맛있는 거 먹었지.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보단 그쪽에서도 먹는 밥이 조금 더 비싸. 여기는 아침에 김밥이지만 거긴 보리굴비 사주거든. 그래요? 보리굴비 밥 얻어먹은 대신에 국가란 무엇인가 선전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게 솔직하네. 아니 그런데 내가 뭐 어떤 정치학자들 만나봐도 학자가 쓴 책보다 그 책이 더 재밌대요. 그런데 그 유시민 장관이 쓴 책 중엔 제일 안 팔리고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건대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국가의 구성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좋아하는 키워드는 태극기와 헌법 같은 거죠. 애국가 같은 거죠. 요즘 공무원들 애국가 사절까지 외우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뭐 국기 하강식 이제 등장할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 질문은 뭡니까? 국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몸이거든요. 우리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몸, 우리의 집, 우리의 육신이 과연 한쪽이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가 골마 터질 때 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좀 다분히 실존적인 어떤 질문. 대부분 어떤 집회라 그러면 뭐 물러가라, 퇴진하라, 또 뭐 보상해라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과연 국가는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봅니다. 그 지난 참사 일주기 추모 문화제 이후에 시민들이 국한을 들고 갈 때 그 막았던 경찰 그리고 주말에도 우리 인간 띠입기 행사를 청와대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경찰이 막았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뭐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경찰이 막아설까요? 뭐가 이렇게 찔릴까요? 청와대도 비어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도 안 계신데 왜 이렇게 막아요? 뭐 이게 결국은 이 정부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되는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추모를 하거나 또 평화적인 행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가로막으면서 하루빨리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에 또 평화적인 집회를 가로막고 명박산성에 이어서 근해산성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본은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출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청춘을 불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우리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한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화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삐라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옹호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가로막았습니다. 명박산성에 의해서 근해산성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을 넘어서 올라가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했던 유가족들을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버스 아래를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시위로 단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가동했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다시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김정래 편집장이 말씀하신 대로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죠. 이러한 돌출 행동들이 우리들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돌출 행동들은 철저하게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 태극기를 어떤 취지에서 불태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태극기 불태우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이야기하면은 마침 옛날에 우리가 미국 초콜릿 얻어먹은 사람이 미국 하는 그런 식으로 미국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성조기를 불태우는 문제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성조기에는 성조기를 불태울 자유까지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네. 이런 판결에 의해 가지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악관 뒤에서 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위에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여군이 나와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네. 그러나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워싱턴 시위를 행진하면서 자유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막는다는 것은 네. 대형 성조기를 태웠을 경우에 네. 그 성조기를 태운 불길이 주변 건물들이라든가 주변 숲을 태우는 식으로 화재로 연결될 경우에는 그럴 네. 경우에는 막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국기 모독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또한 정서 또한 태극기 불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요구해 나가고 어떤 우리들의 정당한 평화적 시위, 네. 세월호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반성하지 않습니다. 네. 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오리발 내밀고 꼬리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저희가 잠시 우리 평화적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잠깐 되돌아봤었는데 장윤선의 팟짱. 아까 김종대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성완종 게이트 그냥 저희가 또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재밌어 죽겠어. 나 이거 요즘 내가 이렇게 언론에 네. 대해서 내가 호의적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 아 살아있네. 네, 언론이 살아있다. 네. 아니 요즘 가만히 보니까 김종대 편집장이 지난번에 그 십상시 사건 네네. 그 났을 때보다 요즘 더 신나는 것 같아. 얼굴빛이 밝으세요.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왕구가 저렇게 그좀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내가 즐거운 건 아니라고. 네. 그것도 같은 충청도 사람한테. 그런데 네. 그 저기 뭐냐 이 검찰에 앞서서 언론이 사태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사실은 정윤회 사건하고도 유사합니다만. 네. 자, 성완종 그 회장. 경남 기업의 어떤 소유주로서 자원외교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유서에 남긴 내용들 검찰에서도 얼마든지 조사할 법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어디에 했냐 할 만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엉뚱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걸 수사해야 된다고 유서에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게이트 사건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데 뭐 제 패친 한 명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쥐 잡는 덫을 놓은 건데 네. 왜 닭이 잡히냐? 그것도 그 덫이 닭이 놓은 거래. 까먹었나 봐요. 덫을 놓은 걸 까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닭장이 있다고. 네. 근데 여기에 살쾡이나 그 쥐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닭을 말이야 해친단 말이지.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덫을 놨어. 네. 근데 잡히라는 쥐는 안 잡히고 이 닭이 멍청한 놈이 가가지고 거기에 걸려버리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삼계탕을 끓여 먹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네. 저기 뭡니까 이게 저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쥐를 안 잡을 수가 있냐. 아. 문제는 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가 논리적 함정에 빠지는 게 있어요. 네. 이 성완종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치 자원외교 수사 자체가 지금 흐지부지되는 걸 당연시하는 태도. 네. 이거 내가 더 환장할 일이야. 이거. 지금 국민들의 관심에는 조금 비껴나 있죠. 자원외교 수사는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죄수 없게 닭이 걸려가지고 네. 엉뚱하게 지금 됐지만 그러나 쥐 잡는 덫은 계속 놔야 된다 이게. 왜냐? 원래 시작한 게 그거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자원외교 보십시다. 네. 지금 저 경남기업에는 별다른 수사가 없어요. 네. 근데 경남기업의 그 저기 자원외교 융자금이 800억 원입니다. 네, 그렇게 나왔죠. 자원외교 37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800분의 1, 400분의 1에서 500분의 1 될 거예요. 네. 그거 하나가 무슨 자원외교를 대표합니까? 지금 자원외교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열받을 얘기 하나 하면은 네. 제가 그 주말에 어디 뭐 광물공사나 어떤 뭐 해외 자원외교 이렇게 투융자 하는 공기업 사정을 잘 아는 네. 이런 인사를 만나가지고 아니 왜 그런 데는 수사를 안 받냐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거래.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고 또 결제 라인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어떤 해외에 자원 투자를 하기로 한 잘못된 결정을 한 주범을 찾아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제 라인이나 이런 걸 복잡하게 해놔서 해놔가지고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런 추적하기가 말씀이시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경남기업은 그냥 약한 고리 하나였어요.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도대체 자원외교 수사가 뭐가 돼가 있냐?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게 뭐냐고. 올스톱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성완종 고 회장의 네. 유서로 인한 게이트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선 자금 문제, 정치 자금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 이건 자원외교하고 무관한 거예요. 자원외교의 그 융자를 대가로 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기 그냥 자기가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인적 네트워크가 자기 자산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자원외교는 어디로 증발해 버렸어 지금? 이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자원외교가 증발한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 수사를 하는데 MB 측에서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자원외교를 MB의 반발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자원외교에 몸통을 수사할 만한 그런 의지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원외교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성완종을 친 겁니다. 그랬다가 꼬리를 못 자르고 몸통을 찔러버린, 그러니까 쥐 잡으려다가 닭이 걸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한번 돌아봅시다. 한 달쯤 전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사자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그러니까 지금 자원외교만 실종된 게 아니라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만 실종된 게 아니라 우리 언젠가 김종대 편집장이 엄청나게 걱정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규태, 방산비리에 이규태가 잡히면서 컨테이너 하나 가득 담겨 있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있었고 USB도 있었고요. 동영상도 있었어. 그게 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이 이른바 이제 성완종 게이트라는 거는 결국은 2012년 대선 때 불법 선거 자금이 개입됐던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다가 이 지금 2012년 대선에 불법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의혹, 문제까지도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결국은 이제 사자방에다가 한 가지가 더 얹혀진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또 지금 현 시점을 달구는 이슈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 자체가.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 있었던 다른 사자방 문제를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잊지 말자 저희가 잊지 세월호 말게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사자방. 그러니까 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국가나 집단 개인은 말이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 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고 젊은 애들 봐,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꼭 그냥 나중에 가서 야, 공부하는 게 시원찮거든. 그래 가서 물어본다고. 도대체 네 문제는 뭐니? 그러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감각 상실은 단순히 공부 못하는 데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행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국가도 그래요. 사실은 뭘 하자고 했으면 끝까지 하고 잊지 말자고 했으면 잊지 말고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공부 못하는 비행 청소년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자방이라는 게 자, 지금 우리 방산비리는 내가 주로 취재하는 분야지만 이쪽도 네. 사정이 엇비슷합니다. 우리 방위사업청 보면은 아주 희한한 조직이에요. 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거기서 다 결정하다 보니까 세상에 방위사업청장은 지가 결재하는 게 없어. 다 위원회로 위원회에서 미루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원회는 또 방사청 실무자들이 건의한 거를 번복하는 사례가 없어. 그러면 책임 떠넘기기 딱 좋은 거예요. 요래서 네. 이규태 같은 무기중개상은 걸려드는데 방사청이나 군의 고위장성은 안 걸려드는 겁니다. 왜? 책임이 n분의 1로 등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네. 그러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책임이 n분의 1로 등분이 돼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죄의식을 못 느끼게 돼 있거든. 지금 이 정부의 위기 관리나 어떤 거 여러 가지 사업 체계를 보면은 공무원들은 아주 개판을 쳐도 그 책임이 다 분산돼 있고 이 등분이 돼 있는 순간 누구나 다 책임지지 않는 네. 그러면서 저기 공무원들 갑은 빠져나가고 을이나 병이나 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완종 이 게이트 사건을 보면은 네. 우리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어떤 천민자본주의라고나 할까 옛날에 어떤 우리 개발 독재 시대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온 출세주의 네. 뭔가 그 어떻게든 이분이 이제 유통업과 건설업과 운수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 성완종 회장이. 그렇죠. 그런데 그 저기 사업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은 공무원 접대에 이골이 났어. 응? 이 저기 뭐냐 리베이트 주고 접대해야 되고 이런 거 이골이 난 겁니다. 이분이 왜 권력을 추종하게 됐느냐. 저 어떤 권력의 어떤 스폰서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이 한국에서 사업 해먹기 쉽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권력을 기웃기웃하게 만드는 천민 자본주의적인 속성이 어떤 몸에 배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 나이 때 사업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정서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각하도 정가 몇 번입니까? 정가 몇 번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과를 당연시하고 악착같이 한 거예요. 네. 천민 자본주의가 뭡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이 고생해서 못 배운 내가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고 이 고생할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었습니까?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었습니까? 네. 서름 받고 눈물밥, 눈칫밥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만든 기업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의 액세서리가 필요하거든. 그렇다면은 또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면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사고 하나로 자기 자존감을 지켜왔고 그 속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아서 그걸 정치권을 상대로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저기 상대방은 그렇게 접근하는데 내가 원래 이래 훌륭한 사람인가? 이래서 주는 돈 넙죽 잘 받아먹고 네. 또 거기에다가 저기 머리 조아리면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서 어떤 온갖 똥폼 다 잡는데 또 체질화된 게 박근혜 정부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자기가 돈 안 받았다고 둘러대면 안 돼. 왜? 자기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준 돈이 네. 있을 테니까. 오로지 성완종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한 명 보고 간 쓸게 다 빼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비단 돈만 줬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건 업입니다. 피차간의 업이에요. 네. 한 명은 나르시즘에 빠진 권력자로서 남들한테 자기 혼자 정말로 땀 흘려 노동한 대가로 돈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그 저기 특급 기조 공주고 네. 또 한 사람은 그런 권력에 대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저기 자존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한 기업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천민 자본주의의 한 단면이자 사회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우리 저기 그 구기득권자들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고 네. 우리가 누굴 욕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다 n분의 1로 등분된 거고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쳐다보는 우리만 부해가 치밀지 저 사람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면은 네. 이런 걸 제대로 정리하는 건 한 시대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터지니까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저 안절부절 못하는가 봐. 새파랗게 떨고 겁에 질려 있는 저 표정들 좀 보라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 이게. 네. 참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민낯을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봤어요. 이 총리가 실시간 거짓말에 국회 아주 대정부질문에서 말을 계속 바꾸는데 저는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죠.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완구 총리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김무성 대표는 이 기다려달라는 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달라는 말의 원조는 네. MB 각하입니까? 저번에 예, 일본이 독도 문제 이야기하니까 네네. 지금 때가 아니라 기다려달라. MB 각하께서 그 기다려달라는 말의 원조였고요. 그리고 세월호 때 네. 뭐였습니까? 결국은 세월호는 침수하고 있는데 기다려달라 그랬고 기다려줬던 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월호와 함께 물속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건 국민 보고 세월호 잡아가 국민들을 잡아가두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기다려달라는 말이.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완구 총리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거짓말 총리인데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완구 총리는 그 고장난 장난감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네. 완구. 예 고장난 왕구예요. 네. 근데 국민들에게 고장난 왕구 가지고 지금 놀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장난 왕구 가지고 놀다가는 손이 베이고 왕구 사고가 나서 네.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고장난 그럼요. 왕구를 안 주죠. 그런데 지금 고장난 왕구 가지고 좀 놀고 있으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대통령은 4월 16일 날 하필이면 4월 16일 날 해외 순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총리는 지금 고장난 장난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해요. 언제 무슨 사고 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 하루빨리 이 고장난 장난감을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총리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 또 미국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 총리는 지금 고장 나 있고 거짓말쟁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가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또 아마 이제 15일 출국해서 아마 이제 19일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예. 하여튼 며칠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대한민국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근데 김종인 편집장이 다 튀었다 그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그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리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오리발 내밀고 그다음에 꼬리 자르기와 단계별로 물타기. 정리를 해주셨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수법이 조금 더 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 뜸들이기를 하잖아요. 예. 뜸들이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법이 뭐냐면은 김종인 편집장 말대로 네. 튀는 겁니다. 튀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고상하게 나 없다 그래. 전화 오면. 이게 좀 고상하게 하자면은 그 병법 3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6개 병법 중에서 35가지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될 때 마지막 36번째로 쓰는 게 주랭량입니다. 그렇죠. 튀어납니다. 주랭랑. 먹고 튀어. 이왕이면 그냥 튀지 말고. 그래서 36개 전법을 지금 쏙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아니 그 어제 이완구 총리가 4.19 혁명 55주년 기념사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부정부패 척결 관련 내용 언급이 없었어요. 아니 그 얘기는 없었는데 네.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 4.19 한 거에 대해 네.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제 벌써 몇 년째입니까? 55년 되지 55년 않았나요? 됐죠. 55년 전 부정부패와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네. 4.19 민주혁명이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 자, 그러니까 뭐에 항거했다고 내가 다시 묻고 싶다고? 네. 다시 얘기해 보라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이렇게 수식어를 띄우긴 띄웠죠. 네. 띄우긴 띄웠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과 불의의 현대판이 이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성완종 게이트 아니냐고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한 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쭤봐야겠네요.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쑥스럽게나마 하긴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자고. 사실은 저기 사퇴 의사를 밝히는 건 맞아요. 지금 이왕구는 어차피 식물총리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 비리척결 어떤 국정쇄신 자기 입으로 말 못합니다. 말 못하죠. 그거 말 못하면은 저 식물총리예요. 네. 그런데 어차피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또 최경환 뭐 부총리도 미국 가 있다는데 사실은 네. 대한민국 국채보존이랄까 어떤 그 위기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총리가 지금과 같이 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안 계실 때 네. 총리직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맞긴 맞아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헌법 절차라는 게 있는 게 때문에 바로 사퇴할 수는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해 사실은. 네. 이건 국가의 헌법이 있고 정부 조직법이 있고 다 국회 청문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공직자는 지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나?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예. 그러나 내가 물러날 테니 자르든지 쓰시든지 대통령 뜻대로 하라 그러면서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창극식 사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국무총리 후보자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리도 박복하잖아. 그 저기 총리 복도 없어. 총리 복이 없는 네. 정말 불쌍한 대통령 아니야, 그지? 그렇죠. 네, 총리 하나를 못 뽑아가지고 국정 마비된 게 하루 이틀입니까? 요즘 그러니까 SNS상에서는 정호원 총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정원 총리. 딱하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사실 이왕고 당장 물러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야, 그지? 걱정이 없는 거라. 걱정되죠. 저기 박근혜 대통령 총리 임명 못 한다고 찾는데 6개월 걸린다니까. 네. 그렇다면 비자의 사실 카드 정홍원 총리 다시 쓰면 되잖아요. 정호원 다시 써?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재활용이지. 그러니까 중고품 재활용 쓰자. 그게 바로 국가의 자원을 절약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재활용을 하든 아껴 쓰든 간에 이제 뒤의 일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요구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둘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 국가를 끌어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어떤 시민된 국민된 도리로서 걱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걱정해봐야죠. 이 대통령과 총리가 다 지금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콜롬비아 갔다가 지금 페루 계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또 부정부패하면 또 세계적인 선진 국가들입니다. 부정부패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들인데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지리도 총리 복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총리 5번 지명을 했고 3년 동안에 네. 그래서 3명은 또 낙마했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간 페루는 지금 4년 차에 총리를 7번 지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선진국을 가셨네요. 페루 총리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그걸 쓰고 보러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총리를 잘 지명하세요? 요거 물어보러 간 거야.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나라도 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걸 그 또 용기를 받아서 오는 거야. 나 더 해도 돼.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전에 정홍원 총리가 왜 장수 총리가 됐느냐. 후임 총리를 지명했는데 알아서 안 돼서. 낙마하니까 예, 어쩔 수 그랬죠. 없이 정년 연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나도 당장 이완구 총리는 이건 뭐 있으면 있을수록 매일 박근혜 지지율 하루에 1%씩 까먹는 총리예요. 네. 하루에 1%씩. 예, 딱 터지고 5일 동안 5% 까먹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놔두면 놔둘수록 누구 손해인데?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네. 근데 왜 오래 버틸 가능성이 있냐면은 문제는 그거보다 더 겁나는 거. 후임 총리 임명하다가 또 무슨 사달이 네. 날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사실 얘 잘린 애예요. 얘 네. 이제 내가 안 써요. 그런데 다음에 찾아볼 때까지는 시간 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딱한 사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그 고약한 처지를 보다 처음 본 게 네.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야당을 열받게 하는 것이 네. 대통령한테는 눈도 깜짝할 일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세월호도 이제 거의 다 벗어났다고 자기들은 생각해요. 네. 근데 이 건은 이번에 케이트는 대책이 없어.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이 없어. 아니 통일 대박을 할 거요. 그거는 이념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복지를 할 거요. 그거는 뭐 돈 없다고 안 되고. 안 되죠. 그렇다고 경제 민주화를 할 거야. 이건 대기업을 사랑하니까 안 돼. 네. 거기에다가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니까 조금 공주병 같은 게 있어서 안 돼. 이건 네. 약간 좀 심적 장애 요인이 있어. 그러면은 저기 부패 척결 이건 모처럼 꺼내던 회심의 카드인데 이걸로 이제 여론의 반전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예. 그러면 국정 쇄신이나 인적 쇄신이라는 어떤 카드도 이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참으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카드로 줬던 건 뭡니까? 청와대가 국세청, 검찰, 국정원, 군 이런 권력기관을 끼는 방향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정부도 그 검사 출신 총리를 앉히면서 네. 하나의 어떤 그 질서 정연한 어떤 그 조금 일사불란한 어떤 진영으로서 우리가 좀 어떤 칼자루를 갖고 통치해 보자 이거였어요. 네, 네. 근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은 이 좌절감 이거 아직 임기 반도 안 됐어. 나 환장하겠어. 이게 말년의 일도 아니고 무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니 애국가만 부르면 시간 가는 거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그동안 계속 러브레터로 구애를 하셨는데 정말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국가를 내가 생각 안 네. 하면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내가 위하지 않으면 누가 위합니까? 이게 시민의 자세입니다. 김정일 편집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깊은 줄 알았지만은 네. 이렇게 깊은 줄은 또 몰랐네. 깨달았습니다. 너무 진짜 깊은 사랑이네요. 깊은 사람. 장윤선의 팟짱. 자, 근데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것도 재밌는데 두 분이서 그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전화 몇 통씩 하세요? 그 나랑 친하시잖아요. 김정일 브라더스인데. 편집장이랑 오래됐지만은 뭐 우리는 용건 있을 때 전화하고 아니면 뭐 문자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럼 한 달에 뭐 4번, 5번 이 정도인데 검찰 조사 내용 보니까 이완구 총리랑 성완종 전 회장 통화 내역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210차례나 통화 횟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깊은 김정래 편집장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러브레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210번이면은 보통 사이가 아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 성완종 씨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이완구 총리하고 동행일 뿐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하고 자민련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관계이죠. 게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성완종 총리는 고 성완종 의원은 의원이었죠. 새누리당 그렇죠.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했었죠. 예, 이완구 총리하고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완종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돈을 뿌릴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된다는 것에 대한 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누리당 대표를 노리고 국무총리를 노렸던 이런 이완구 총리하고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완구 총리는 부인을 해왔고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 편집장 말대로 우리가 참 걱정이 되는 거는 다음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콜롬비아에 가셔가지고 콜롬비아에서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슴이 있는 자는 망각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필요한 거는
망각하고 네. 아니 저는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세월호야 뭐 망각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망각하고 있지 않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총리 임명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망각하지 못한 겁니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리 교체 못하는 건데 네.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뭐든지 다 이렇게 유체 이탈화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위에서 다 나는 괜찮고 다 하는데 너희들이 문제다. 자기 정당의 문제, 자기 내각의 문제도 모두가 다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이영구 총리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 사회에 아까 이제 그 김정은 편집장은 우리 사회의 천민 자본주의의 결과다. 그래서 네. 한번 넘고 가야 될 기회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 부패 구조가 이렇게 온전하는 한은 부패 구조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렇죠. 총리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잘합니다. 그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70년대부터 자신이 지켜봤을 때 얼마나 부패의 사슬 구조가 튼튼하게 얽혀 있는 사회인가. 네. 그거를 명확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어느 시기부터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른바 이제 보수 주류를 자처하는 분들이 네. 다 모였답니다.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폐가망신 안 당하려면은 공직에 나가지 말아라. 정리하지 말아라.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우리 이영구 총리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알았던 거죠. 네. 자기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변형 문제 같은 것을 30년간 엑스레이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엑스레이를 제출하면은 자신이 총리가 될 줄 알았던 거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알았고 네.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의 고리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네. 것이죠. 자, 부패 척결이라든가 이 담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사자방부터 해가지고 우리 사회 적폐 해소라는 말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만 나쁜 말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아름다운 말이 비정상의 정상화. 예,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네. 예, 제가 뭐 러브레터 쓴다고 욕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말이 문제가 됐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역풍을 맞고 되치기를 당할까요? 네. 이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근원이 어디서부터 생긴 것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서민들 열심히 사는데 빨간 완장 차고 어느 놈이 딱 등장해서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몽둥이 휘두르면서 얘기하면은 열심히 살던 사람들 입장에선 너나 깨끗이 살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뭔가 저 딴 뜻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예. 나중에 알고 보면 삥 뜯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예, 그런데 먹고 있는. 뜬금없이 부패 척결이라고 했던 데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회의 적폐와 부패 구조를 해소한다고 할 때는 네. 그 문제에 대한 현상 진단이 있고 우리가 이것만 고치면 이것만 바로잡으면은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사정기관, 그 많은 여론조사, 그 많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동향을 관찰하는 네.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그 국민들 감성에 기대서 편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무섭지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선도부라고 있어가지고 꼴배기 싫은 그 선배만 점심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분위기 아주 망쳐놓고 가는 선배들 있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공부 치질이도 못해. 더러워서 피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규율 잡겠다고 하는 이걸 한국 문화에서 완장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완장, 네. 빨간 완장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호루라기 문화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부패 척결 담화를 발표해서 오늘 중앙일보 보면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 총리 담화 발표할 때 아니 지 혼자 뭘 치고 나간다고 검찰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래가지고 놀래서 막 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저건 누가 보더라도 똥폼 잡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알고 보니까 사태가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무능력하다고 해야 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패 척결도 안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나 잘해. 이 정부 하에서는 부패 척결을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다음에 해야겠죠. 다 때려잡는 건 생계형 범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부패라는 건 뭡니까?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권력의 비대칭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권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아무런 자기 결정권이 없이 종속된 존재고 네. 이런 어떤 그 인간관계의 비대칭성에서 네. 어떤 그 과도한 그 권력이 하나의 어떤 권력 남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부패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패라는 거는 그 자체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어떤 권력의 비대칭한 불평등한 관계 네. 또 여기에서 어떤 권력의 어떤 경계선이 이탈되는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고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부패 척결 비정상회 정상화는 누굴 향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 삼성의 이재용 그 전무가 작년에 주식 공개 저기 시세 차익으로만 앉아서 8조 원 벌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 언론의 기명 칼럼을 전 한 건도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용인이 되고 차곡차곡 쌓이는 게 비단 삼성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에 다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굽힌 거를 가서 바로 펴준다. 네. 이 시장에서 저기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정치가 개입해서 해결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 차원이고 네. 또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부패나 부정의 어떤 그 해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맨 서민들이나 어떤 그 하급 공무원들이나 무슨 저기 뭐냐 그 어떤 하급 단위에서 벌어지는 것들 때려잡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이제 저기 옛날에 안 가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5배 올라서 지금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저기 뭐냐 저는 책을 발송하지만 우체국에 가면 옛날에는 아무 때나 가도 한 달에 한 번은 할인으로 해줬어요. 발송비를. 네. 지금은 닷새 정해놓고 이 안에 안 오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제와 서민들 때려잡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제가 앉아서 읊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태극기 안 달아도 처벌하려고 그랬던 정보입니다. 이게 뭐냐 전반적으로 부패나 뭐나 터는 걸 보면 자원 외교 중에서도 큰 거 다 놓치고 제일 약한 고리. 네. 37조 중에 800억 원짜리. 예, 그 800억 원도 비리인지 아닌지 지금 아직 그 약간 모르죠. 아리까리해. 네네. 이거 정책 결정한 놈들이 문제지 사업자가 문제겠습니까? 원래 그 비리에 몸통 따지면 누가 문제겠어요? 그거를 정책 결정해서 꺼준 논리를 만든 그 공무원들이 더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도 없고 민주주의 발전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남미 순방 중인데 아까 남미 간 나라들이 대부분 다 부정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가들이 자원이 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서 일부는 한때 민주주의가 조금 발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주의가 퇴보한 그 이유도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만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묻은 개가 묻은 개 뭘 한다고. 그러니까 팟캐스트니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자기 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온갖 구린내가 나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똥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집단이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아침에 먹은 게 조금 계속해. 네. 근데 이제 이 똥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집단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몸에 묻어 있는 자기 정화를 하는 것, 자기 청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청결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성완종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완종 씨에 대해서 성심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완종의 마음, 성완종의 뜻이 뭔가 그게 이제 성심성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티즌들이. 근데 이 성심성에 대해서 전부 다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 목숨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아니 김정일 편집장이 자꾸 충청도 사투리 써가지고 내 목숨 내가 받겠다 하면서 충청도를 모독하는 발언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충청도 말투 때문에 말 바꾸기 뭐 이런 게 우리 동네도 가끔 이상한 놈이 있어요. 돌연변이.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정화, 자기를 청결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뭐 부정부패 이야기하니까 그게 구린 놈이 방구 낀 놈이 큰 소리 친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기 정화를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물타기를 한다 그랬는데 자기 몸에 묻은 똥물을 네. 남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도 똥물 묻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뭐 돈 받은 놈이 뭐 나만 받았느냐, 네. 민주당도 받지 않느냐, 새정년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 혐오감을 불러오는 그렇죠. 그런 새누리당만 한 게 아니라 이거 성완종 사면복권 한 게 문재인 아니냐,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성완종 씨 마지막에 사면복권 됐던 게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사면복권을 요청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성완종 씨가 인수위 자문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부 자기 몸에 묻은 똥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를 유발시키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린 자신들의 생존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성완종 비리 게이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꼬리 자르기든 몸통 자르기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현재 이완구 총리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 그리고 1억 원 받은 거 명백한 홍준표 경남지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돈 받은 7억 원 받은 사람도 있는데 돈 받은 그 핵심 그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선대본부의 핵심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총괄부장, 뭐 직능총괄본부장, 당무조정본부장 있죠. 이 세 사람이 결국은 돈을 가장 많이 쓴 업무를 담당했었고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이 세 분이 결국은 조직 그다음에 직능 이 돈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분야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또 총체적으로 만연돼 있는 어떤 이 기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들을 다 끊어 나가는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구조로까지 확산돼 나가는 방식으로 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리 척결 말 잘한 거야.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 가장 좋아할 사람, 뒤돌아서 웃는 사람은 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하께서는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고 계세요.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 성완종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각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야당이 말이죠. 물론 당면한 보궐선거에서 이완구에 집중하는 건 창수형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 국가는 어떤 한 번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혁신의 밑그림이 필요해요. 이런 상태로 안고서 우리가 21세기 문명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국가의 어떤 상을 기획하고 설계하면서 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야당 실력이 좀 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 야당이야 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좀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지금까지 죽쓰지 말고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합시다 이제. 야당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조언까지 주셨는데 자 이제 저희가 뭐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 사자방 수사 촉구에 대해서 이 정도라면 얘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러브레터 시간인데. 뭐 제가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종창 브라더스 잘 듣는다 하면서도 야 러브레터 진짜 재밌다 이럽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종창 토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너무 그러지 마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미지 훼손을 각오하고 봉사하는 거니까 산신 성인의 자세로 러브레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러브레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까? 근혜 씨한테 이 기약 없는 러브레터 오늘도 또 보냅니다. 근혜 씨, 다음 달인 5월 당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시대 가장 악명이 높은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조치는 국회는 물론 국민 누구나 유신 헌법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기만 해도 안 되고
또 그런 사실을 보도하거나 방송만 해도 영장 없이 잡아가두고 고문했던 희대의 악법, 아니 법도 아닌 그냥 대통령 명령이죠. 작년에 법원은 유신 헌법에 의하더라도 이 긴급조치위원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유신 헌법에 의하더라도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이 조치는 위헌이 아니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해괴망측한 판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체성을 대법원이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과거 유신 독재 당시에 오직 박정희 한 사람만을 위한 헌법, 오직 1인 독재만을 위한 규범, 이런 유신 헌법에 대한 반대 의견만이 아니라 의문만 제기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죽여버리던 이런 시절이 합리화된 겁니다. 인혁당, 난민전 들어보셨습니까? 정치활동했다고 술안주로 헌법에 입에 올리기만 해도 줄이 틀고 목 졸라 죽여버리던 야만의 시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신 아버지와 그 추종 세력은 항상 헌법 수호라는 이름으로 그 짓을 했던 거죠. 지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구호가 헌법 수호 아닙니까? 자, 이거는 뭐 그 긴급조치 구호 40주년을 기념하는 선거입니까 이게? 웬 헌법 수호? 그러나 그네시 이 나라의 어떤 헌법이, 이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걸 정당화하는 걸, 합리화하는 걸 용인한단 말입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한 당신 아버지 자신이 헌법을 능욕한 장본인이 아니라면 이 나라 누가 헌법을 부정했단 말인가요? 헌법이고 양심이고 시대의 추세고 다 거슬러 가면서 긴급조치 남발한 그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면 누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인혁당입니까? 난민전입니까? 이런 중세 야만을 이제 와서 정당화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21세기 문명사회에 산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을 노예화하는 그런 시절을 동경하는 당신의 국가관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돼서 오늘날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머리가 똑바로 돌아가는 국민이라면, 살아있는 백성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네시 이제 정신 차립시다. 그런 해괴망측한 발상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제 태극기와 애국가와 헌법을 들이대며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당신이 유신 흉내내니까 이제는 왕국까지 당신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말투가 갑자기 바뀌냐고? 충청도 사람 원래 말투가 그래야. 왕구 같은 이상한 놈 있어도 충청도 이래봬도 지조 있는 동네야. 당신 어머니 고향 아냐? 왕구 그 자식은 충청도 사람도 아니야. 어디서 주워온 아이야. 고로 나는 충청도 사람으로서 또 말투가 이상한 놈으로서 사랑하는 그네씨에게 말합니다. 우리 헌법을 지킵시다. 또 헌법 지킨다고 너무 잘난 체 하느라고 헌법을 위반하지 맙시다. 그게 내가 당신의 총리, 당신이 장관들이 못하는 직원을 사랑하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직원이자 내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오늘 나의 러브레터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아까 토크 진행하는 동안에도 네. 김정일 편집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그냥이 아니구나. 나만 한 놈이 있으면 나왔지. 근데 전라도 말로 설찬이 깊은 사람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대단해요. 예. 근데 이제 대단해요. 김정일 편집장이 아까도 국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애국기 태극기 헌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애국가 태극기 헌법 존중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태극기를 사랑하겠는가? 네. 김종대 편집장의 직언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은 말도 못 꺼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레이저 광사 한번 쏴버리면은. 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는 길이 뭐고, 정말 헌법을 존중하는 길이 뭔가, 정말로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김종국 편집장의 직언을 받아들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자, 사랑이 제가 담기는 직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호소하는 바는 네. 물론 국가가 강요하는 애국심 싫지요. 사실 받아들이기 거북합니다. 네.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는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감정적인 표현, 예컨대 막말이라든가 네. 어떤 저들이 신성시하는 어떤 그 영역에서의 우리가 어떤 모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을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심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꼭 욕을 해야 사람한테 우리의 분노를 전달합니까? 더욱더 무서운 것은 격이 있는 말을 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하면서도 네. 충분히 진실을 전달할 자신이 있어야 비로소 저항하는 시민이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이런 면에서 비폭력주의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저항을 하되 그 방식에 있어 유념하시면서 저들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걸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지혜롭게 행동하자. 마무리하려고 그러시죠. 제가 마무리 앞서서요. 우리 성완종 그 사건 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장윤선의 팟짱 굉장히 바빴고 뭐 1위도 계속 유지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청취자를 대표해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갑자기 듣기 좋은 말이야. 네. 아유 오늘 종창 토크에서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기운이 더 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